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의 일부 조정이 오면서 이제 3억이 떨어졌다, 2억이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가격들을 육안으로 진짜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점에서, 바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 매수라고 하는 것이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최근에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는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정말 3억이나 떨어져서 매물이 나오는 곳들이 있냐라는 댓글이 보였습니다. 이제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수도권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 GTX 호재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올랐던 그런 지역들 중에 조금 넓은 평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매 매물들이 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매물 가격이 많이 낮춰져서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매물들이 많이 쌓이고 그런 매물들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매물의 가격들이 점점점 더 떨어졌을 때 이제 주택의 가격이 더 하락을 하고,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바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바닥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3억이 떨어진 아파트의 매물들, 이런 매물들이 만약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있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허위 매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있는 매물들을 이제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있는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매물들이 실제로 있는지,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물량이 나오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매물들이 만약에 3억이나 떨어진 그런 매물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가 쌓이게 된다면 부동산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양도세 완화의 매물이라든가 세금의 절세를 하기 위한 일시적인 그런 매물이 한 개가 나왔거나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거래가 되면서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가격들이 소진이 되면서 시세를 반영한 그런 가격들이 또 형성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들, 급매물들이 만약에 한 개, 두 개의 매물이라면 그게 시세를 준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시세를 반영하고 그게 평균치의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떨어진 매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매물들이 이제 그 매물보다 더 저렴한 매물들이 쌓이는지 아니면 그 매물이 소진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셔도 정말 그 지역의 시장 상황을 일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역들을 좀 주시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 뭐 줍줍 물량이라고도 하죠. 이런 무순위 청약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입지적인 측면에서 안 좋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고분양가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보다 공급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분양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미분양이 나왔을 때 일부 혜택들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계약금을 5%를 건다거나, 그리고 뭐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든가, 좀 그런 대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도와준다든가, 시행사 보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플러스 알파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더 쌓이게 된다면 정말 경기가 좋지 않고 가격이 더욱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공급 물량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많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분양을 체크하거나 했을 때 실제로 그런 건설사에 전화를 해가지고도 알아볼 수 있겠죠. 전화해서 미분양 물량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몇 층이 있습니까? 로얄층이 몇 층입니까? 물어보고 그 호스가 빠지는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물량들이 소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또는 일정 지역들의 미분양이 많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특정 브랜드 네임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또는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미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미분양 물량들을 실제로 체크를 하면서 그 시장 자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내가 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미분양이 나지 않고 이런 물량들이 청약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수백 대의 1,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반토막의 반값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경쟁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 중에 미분양 미계약 물량들이 있었을 때는 항상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미분양 물량이나 미계약 물량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은 뭐 전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미계약과 미분양 물량들 중에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역의 물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살고 있는 지역, 서울 같은 경우, 송도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무순위 줍줍의 물량들이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하우스에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물량들이 소진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물량들을 누군가 계약하고 있다면, 그런 물량들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만약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런 물량들이 소진됐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계속 적재되고 쌓이게 된다면 그 시장 자체가 좋지 않는 거고, 시장을 한 발 뒤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 스승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무릎에서 사는데 올라가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내려가는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2013년도 그 정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승님한테, 오랫동안 모셨던 스승님한테 들었는데, 그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라가는 무릎에서 사야 된다는 것은 이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들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정책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무릎에서 내가 주택이나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깨까지 왔는데 올라가는 어깨가 아닌 내려가는 어깨를 확인했을 때는 이제 욕심을 버리고 던지고 팔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2013년도에 이 얘기를 듣고 지금 10년 정도가 지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머리로 이제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바닥의 저점에서만 너무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오른 가격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이제 3억이나 뭐 몇 억씩 떨어지는 급매물, 급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매물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실제로 매물이 소진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내 집 마련을 해보지 않고 무주택자 분이면서 지금 막연히 내려가는 주택만을 기다리시는 분들, 이게 내려가는 무릎인지 올라가는 무릎인지 모르고 막연히 그냥 바닥까지, 발등의 밑까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책으로 보고, 그리고 글로 보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유튜브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많은 언론 매체의 얘기를 들으면서 막연히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미분양 물량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충분히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호가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저가의 매물들을 확인해 보신 후에 그 매물들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거래가 됐으면은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이런 투자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미루어 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의 지표들이나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거래 상황들, 거래량들을 보면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어요. 다만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기 때문에 이 바닥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2년, 3년, 5년씩 무한대로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저점 매수 구간이 왔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지 못한다는 그런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 주변에서도 급매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말 급매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매물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매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초입 단계니까 더 떨어질 거야.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야. 그리고 2, 3년, 5년 장기화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행동을 하시는 분은 10%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주변에 지금 내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조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정말 급매물로 나와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8월 달이 되면은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전세가를 맞추지 못한 월세 가속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전 월세의 가속화가 계속되게 된다면 정말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여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내 집 마련을 하고 지금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더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저점의 매수 구간을 잡은 적이 있거나, 이게 운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정말 저점에 매수를 하거나 바닥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매수 타이밍을 바닥에서 잡기 위해서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절대적인 고수분들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그런 주택 가격들, 그리고 공포심에 이제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는 많은 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 저점의 구간들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간들이 언제 올지, 그리고 이미 지났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시작될 것이다, 훨씬 더 관망하는 시기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바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이 구간을 놓치고 무릎의 구간까지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정말 내 집을 살 수 있는 그 구간, 황금 구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구간 안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락하고 조정되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반토막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바닥이 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된다면 정말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잃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지고 대세 하락, 폭락장이 오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그런 시장이 왔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돼가지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막연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 구간, 타이밍적인 요소가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한번 잘 살리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